익산시가 수백억 원을 들이고도 놀고 있는 생태공원에 다시 수십억 원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공원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지만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노점 상인들을 대상으로 남부시장에 무상 임대해준 가설 점포가 잇따라 문을 닫고 있지만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 탓에 학생 식중독 사고가 이어지면서 식재료와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읍시가 특화 작목으로 지정하고 재배를 장려해온 블랙베리의 판로가 줄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조성한 생태공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생태공원을 활성화시킨다며 추가로 수십억 원을 또 쏟아부을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에 조성된 익산의 용안 생태습지공원입니다. 시설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통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쉼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바닥에는 잡초가 가득하고 풀숲에 가려 길도 끊겨 있습니다. 생태공원인데도 주요 동식물에 대한 안내판조차 없습니다. 정부가 187억 원이나 들여 조성해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실시한 조사에서도 방문객이 적어 D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주말에 저 위에만 찍고 마요. 생태공원이라는데 이 풀쪽에 뭐 생태 대체가 금방 갖다 내버린 거지. 관리를 맡은 익산시는 생태공원을 활성화시킨다며 8천만 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 내년에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요청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야 시설 문제도 좀 보강하고 이제 연차적으로 뭐 내년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2, 3년을 거쳐서 해야 하니까. 사업 타당성이나 활용 방안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작한 4대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계속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는 전주 남부시장 노점 상인들에게 가설 점포 180여 개를 만들어 무상 임대해줬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상인들의 고령화 등으로 문을 닫는 점포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도로 한켠에 들어선 가설 점포입니다. 전주시가 지난 2002년 당시 노점상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줬습니다. 전체 점포 188곳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54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빈 점포들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 열으면 더 낫지. 이게 닫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놀러 온 사람들도 있잖아. 관광에 많이 오잖아. 한옥마을. 오면은 왜 이렇게 닫았냐고 막 그런다니까. 전주시는 14년 전 당시 임대해준 상인 말고는 임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고령화로 빈 점포는 갈수록 늘어나는 걸 피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철거도 어렵습니다. 전주시는 10여 곳의 점포를 예술인에게 제공하려는 계획 말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러는 사이 가설 점포 옆 전주천 건너편으로는 노점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물론 하천 부지까지 차지했습니다. 인근 노점상이나 사회적 약자, 장애인분들한테 그 자리를 배려해서 남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노점상을 양성화한 전통시장 가설 점포가 흉물화되면서 종합적인 유지 관리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정운천 당선인이 전북 현안인 탄소산업발전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정운천 당선인은 새누리당 지도부를 수차례 만나 탄소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조건 없이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학생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단 급식을 하는 만큼 식재료와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이 고등학교 학생 30여 명은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즉각 급식을 중단하고 정수기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당분간 개인별로 도시락을 싸와 급식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오전 수업하고 보냈고 오늘부터는 도시락을 싸오라고 했어요. 저는 도시락 싸고 그다음에 여기 실내에 있는 조그만 정수기는 다 폐쇄하고 그다음에 매점도 폐쇄하고. 지난달에도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급식에 제공된 돼지고기가 원인 식품으로 추정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 사고는 전체 발생 건수의 70% 이상이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4월부터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실험 결과 식품에 있는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영상 20도에서 하루 만에 균수가 최대로 증가해 급식 재료의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잠깐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하루만 방치하셔도 그 2배씩 늘어나는 게 다음 날에는 몇억 배 이상 증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모두 437명. 이 가운데 학교를 포함해 집단 급식시설에서 발생한 환자가 290명을 넘습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일찍부터 평균 기온이 높고 이상 고온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집단 급식시설의 식재료 관리와 종사자의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경비 전액을 지원하며 해외 연수에 도의원들을 동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일부터 8박 9일 일정으로 네덜란드와 독일 등 유럽 3개국의 혁신교육 탐방 연수를 진행하면서 도의원 3명과 도의회 직원 2명의 경비 1,700여만 원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도의원들이 전북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맡고 있고 연수 직후에 추경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권 지킴이단이 오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4개 시군에서 선발한 150명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인권 지킴이단은 노인과 장애인, 결혼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북도민의 50% 이상은 자신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했지만 장애인은 30%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의 교통정보 시스템을 서로 연계해 운전자의 교통 편의를 늘리는 교통기반 시설을 만듭니다. 전라북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63억 원을 지원받아 전주와 군산, 익산의 교통정보 시스템과 CCTV, 통신망을 보강하고 연계해 운전자에게 정확한 교통 상황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 통행량의 42%를 차지하는 전주와 군산, 익산의 교통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면 관리 비용을 아끼고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북 관광패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주시내 공영주차장 요금이 할인됩니다. 전주시는 관광패스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면 한 곳당 2시간 안에서 주차요금을 50%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요금 할인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홍삼과 복분자 등 향토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명품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0년까지 180억 원을 투자해 향토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하고 상품화해 농가소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명품화 대상 향토식품은 완주 생강과 진한 홍삼, 임실 엉겅퀴, 고창 복분자 등 8가지입니다. 귀뚜라미 문화재단이 전주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43명에게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군산에서 33명의 학생에게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985년 설립한 귀뚜라미 문화재단은 전국의 저소득층 자녀와 소년, 가장, 모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마다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어린이 봉사체험활동 참가비와 직원 공제회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45살 김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한 청소년 봉사체험학교 프로그램 참가비로 받은 1,000여만 원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용역 비용을 올려주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북 버스운송조합 임원 61살 A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도급 업체 대표 56살 B모 씨도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교통카드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을 올려주는 대가로 B씨에게서 2011년부터 27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모두 2,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구조조정 경랑에 휩싸인 삼성중공업이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등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현대상선은 용선료를 낮추기 위해 해외 선주들과 오늘부터 최후談判에 들어갔습니다. 김홍수 기자입니다. 현대상선은 오늘 서울 본사에서 해외 선사 관계자들과 마지막 용선료 협상을 벌였습니다. 오늘 협상엔 아직 용선료 인하를 결정하지 못한 5개 컨테이너 선사 중 4개사가 참석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이들 선사에서 컨테이너선 34척을 빌리고 한 해 7천억 원가량의 용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용선료의 70%를 차지합니다. 현대상선은 용선료 28%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외 선사들은 다른 고객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버티고 있습니다.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도 오늘 협상에 참가했습니다. We have nothing to say and we don't comment on continuing discussions. 현대상선이 법정 관리를 피하기 위해선 정부가 정한 협상 시한인 모레까지 결과를 끌어내야 합니다. 조선업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대중공업이 주채권 은행의 3,000명 감원을 포함한 자구안을 낸 데 이어 삼성중공업도 어제 저녁 자구안을 제출했습니다. 호텔 등 자산을 매각해 3천억 원대의 자금을 마련하고 500명가량의 감원 계획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단 한 척의 신규 수주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주가 거의 공백 상태입니다. 이런 1차적인 자구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이달 말까지 추가 자구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린 국내 대형마트 3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2년 전에도 비슷한 갑질 횡포로 적발된 적이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선 가장 많은 22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내부 장식이 있는 대형마트 매장입니다. 그런데 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엉뚱하게 납품업체가 대신 냈습니다. 조명 바꿔달라든지 바닥 디자인을 바꿔달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의리인데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납품업체가 급여를 지불하는 판촉 사원들을 마구 데려다 일을 시키고 안 팔린 물건은 억지로 반품하기도 합니다.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저희한테 이제 다시 가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항상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직원들도 많이 동원시켜가지고 그런 걸 개편하고 보수하는 작업에 투입되기도 하고. 이런 부당 행위를 일삼은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3곳에 대해 공정위는 관련법 시행 후 가장 큰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는 물건 납품 대금 중 121억 원을 판촉비 명목으로 떼먹고 판촉사원 인건비도 납품업체에 떠넘겼습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2년 전 같은 행위로 적발되고도 다시 위반했다며 과징금 22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부당 감액은 지급해야 할 돈을 일부 깎고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납품업체들에게는 가장 직접적이고 또 이런 큰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또 상품을 강제로 반품하고 매장 정리 등의 납품업체 직원을 동원한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대해서도 각각 과징금 10억 원과 8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당선자가 모레 취임합니다. 취임식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 금지곡이자 민주화의 상징 같은 노래를 다 함께 부른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인지 베이징 편성욱 특파원이 소개합니다. 1970년대 발표된 메이리다오라는 제목의 이 노래는 미려도, 즉 아름다운 섬 타이완을 예찬하는 노래입니다. 비슷한 시기 민주화 인사들이 같은 이름의 메이리다오라는 잡지를 낸 이후 민주화 시위 때마다 저항의 상징처럼 이 노래를 불렀고 금지곡이 됐습니다. 이후 잡지 창간에 관여했던 민주인사 수십 명은 반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타이완판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불리는 일명 메이리다오 사건입니다. 我们这里有勇敢的
차이잉원 총통 당선자는 모레 취임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한때 금지곡이었던 이 노래를 직접 부를 예정입니다. 가사에는 타이완 독립을 의미하는 표현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은 대등하다는 평소 소신을 축가를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两岸都有责任尽最大努力寻求一个对等尊严彼此都能够接受的互动之道确保没有挑衅也没有意外 중국은 최근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상륙훈련 모습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런 군사훈련 공개는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정권에 대한 경고성 무력 시위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사옥입니다.